자, 오늘 55페이지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 자, 이 파트는 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2의 4제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밑이 만약에 이렇게 2로 똑같으면은 여기 숫자가 이제 더 많이 곱해질수록 지수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는 더 많이 곱해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고 2의 4제곱은 16이니까 당연히 대소관계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당연히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런 케이스도 한번 보자. 밑을 이번에는 2분의 1로 바꿔볼게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는 지수가 위에 거랑 똑같이 2, 3, 4 이렇게 늘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숫자 자체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점점 작아지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지수가 커진다고 숫자가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뭘 기준으로 보면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요 2랑 2분의 1의 큰 차이는 뭔고 하니까 우리가 지수 함수할 때도 봤듯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의 차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m이라는 숫자가 n보다 크고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의 대소를 비교한다고 쳤을 때 이것도 이제 a가 만약에 1보다 크냐 아니면 a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1보다 큰 수는 더 많이 곱하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의 m제곱이 a의 n제곱보다 더 크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은 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는 계속해서 곱해나가면 점점 더 작아지거든 숫자가. 그래서 얘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0,1 지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였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2의 제곱. 자, 여기 있는 숫자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이 녀석의 y는 2의 x제곱이니까 x값이 2면은 x값이 2일 때 여기 y값,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2의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럼 x값이 3일 때 여기 대응되는 요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값이 4일 때 여기에 대응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을 비교했을 때 숫자가 커지면 커지는 게 확인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거든. 자, 2분의 1 x제곱 그래프도 역시 0,1 지나고 요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값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값은 여기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값은 여기가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지수가 커질수록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제 대소판별을 좀 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문제 2개만 한번 풀어보자. 6번이랑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네, 55쪽에 6번, 7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배운 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렵지 않게 볼까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4의 3분의 1제곱, 16의 2분의 1제곱, 64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4, 16, 64는 모두 빛을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4의 거듭제곱이거든. 자, 4는 뭐 건들 필요 없지만 16은 4의 제곱이니까 얘는 4의 제곱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64는 4를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4의 1제곱이 될 거고 얘는 4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지수가 크면 숫자가 더 큰 거야. 그지? 그럼 여기 3분의 1, 4분의 3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게 요 녀석이니까 얘는 16의 2분의 1제곱이 제일 큰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과 4분의 3 중에서는 4분의 3이 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64의 4분의 1제곱이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4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자. 7번도 보면은,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9분의 1, 27분의 1, 81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숫자들은 전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럼 9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이 세제곱근이 붙었어. 세제곱근이면 우리가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 3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죠. 자,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 될 텐데, 자, 근데 4제곱근이 붙었으니까 전체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81분의 1은 3분의 1을 4번 곱한 건데, 근데 이 녀석이 전체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바꿔 써준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써주면 얘는 3분의 1의 3분의 2제곱, 얘는 3분의 1의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지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주면은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5분의 4는 어떤 게 제일 커?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 제일 작은 게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지수들만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밑에 해당되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때요? 0에서 1 사이의 숫자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많이 곱하면 더 작아지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을 때가 제일 큰 거예요. 따라서 세제곱근 9분의 1이 제일 큰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4제곱근 27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5제곱근 81분의 1이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대소를 판별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소를 판별할 때는 자,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대소 관계가 지수가 커질 때 숫자가 커지냐 아니면 작아지냐 요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남은 문제들은 조금 이따가 푸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개념 2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이제 대소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죠. 최대 최소는 우리가 1학년 때도 많이 다뤄봤는데 뭐 1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런 거 많이 다뤄봤잖아. 그지? 네, 뭐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쉬운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아주 쉬운 거. 거기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x값의 범위가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2의 x제곱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 그지? 예. 근데 이제 처음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야겠어? 처음엔 점선으로 대충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0,1을 지나고 점선으로 대충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래프였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자, 얘를 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x값이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1부터 4일 때까지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x값이 여기 1이 있으면은 1, 여기 2, 1,2 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x값이 4가 되면은 y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2의 4제곱이면 16까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점까지 요 부분만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부분에서 y값이 제일 클 때랑 작을 때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y값이 제일 작을 때는 얼마야? 2죠. y값이 제일 클 때는 얼마예요? 16이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나와?
최대값은 16이 나오고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다음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풀려면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지수함수인데 2의 x제곱이야. 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죠?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x값이 커지고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 형태가 나오지. 그죠? 증가함수 형태가 나오니까 x값이 작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고 x값이 클 때가 제일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1 대입한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 4 대입한 숫자가 제일 큰 숫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12번 문제를 보자 한번. 자, 12번 문제는 본 거니까 이번에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0에서 1 사이 숫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치? 이 녀석도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0,1 지날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도 이제 다 그리는 게 아니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값이 3일 때까지 그려주면 돼.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래서 요점부터 마이너스일 거면 3부터 시작해가지고 x자리에 3을 넣어주면은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이지, 그치? 여기 27분의 1까지 요점부터 요점까지 요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이제 y값이 제일 클 때는 3이고 제일 작을 때는 얼마요? 27분의 1이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27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값 쓸 때는 대문자 M이나 소문자 M으로 약자를 많이 써줘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은 3분의 1은 0에서 1 사이 숫자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x가 커지고 y가 감소하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x가 제일 큰 값을 대입시켜주면은 최소값이 나오겠다. 요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약간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볼까? 17번. 자, 17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자, 선생님 지수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x의 범위가 있는데 지수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주면 좀 쉽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법칙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이런 게 나오면은 얘는 a, b를 먼저 곱하고 이 녀석을 통째로 x제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지수법칙을 배웠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주면 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 전체 x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왜? 계산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잖아,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뒤에 3x제곱은 3을 통째로 x제곱 해준 거 보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x제곱을 밖으로 뽑아주면은 얘는 2분의 3 전체 x제곱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 부분에 똑같이 x제곱이 보이면은 이 지수법칙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럼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자, 이번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풀겠습니다. 자, 2분의 3이란, 요 밑에 있는 2분의 3이란 숫자는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1보다 큰 숫자지, 그치? 2분의 3은 1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질 테니까 x 대신에 제일 작은 값을 넣어줬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 요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제일 클 때가 되겠지? x가 제일 클 때 값은 3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2분의 3의 세제곱 요게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요거 계산을 조금 해보자.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자,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전체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3분의 2 제곱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9분의 4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의 세제곱은 그냥 세제곱 해주면 돼요. 2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을 써주면 되니까 얘는 8분의 27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문제 이제 뭐냐면은 지수에 똑같이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지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밑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수 법칙 써먹는 것만 이제 잘 기억하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이 다음에 배울 녀석이 이제 좀 어려운 녀석입니다. 거기 이제 5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자,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이제 선생님 설명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이 녀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걸 복습을 하나 해야 된다. 복습. 자, 복습 뭐라 하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 2문제 정도 테스트 문제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고,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선생님이 오늘 추가 숙제 좀 줄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y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이차함수로 주어졌을 때 x값이 1부터 4까지 변하고 있어요.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건 한 문제 풀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 상태가 좀 안 좋네. 자,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이제 최대값, 최소값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나면 또 못 풀 수가 있어. 자, 요거 우리 1학년 때 어떻게 이제 연습을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변형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먼저 y는 x제곱 빼기 4x에다가 반의 제곱 더하기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4 빼기 4 해주고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얘는 x-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식이 나타날 거다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꼭지점을 알 수 있게 이제 이차함수를 변형시켰으면 이걸 가지고 뭘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일단 여기 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한 녀석이야?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 아래로 볼록한 녀석을 처음부터 그 실선으로 그리지 말고 범위가 있는 건 무조건 점선으로 그려줘 일단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축을 표현해 준다. 축은 지금 x는 2가 축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는 거야. 요 녀석이 얼마야? x는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1부터 4까지를 여기다 표현해 줄 건데 x가 2일 때가 여기니까 여기서 한 칸 옆으로 가면 x가 1일 때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 여기쯤에 x는 1일 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는 여기서부터 몇 칸 간 거야? 2칸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쯤에 x는 4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원한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이제 실수없는 이어주면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럼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의 y값이 얼마예요?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얼마 나오나? 1 대입해주면 0 나오네요.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이제 4, 어디까지 올라가지? 4,3까지 올라가겠네. 자 그럼 y값의 변화를 보면 y가 0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2,-1이잖아. 0에서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찾으라고 할 때는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y가 제일 커질 때는 얼마예요? 3이죠.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3이 나오고 y가 제일 장값이 나올 때는 얼마예요? -1이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변할 때 y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1부터 +3까지 변한다. 그래서 요게 최소값, 요게 최소값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해주면 y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똑같이 요령을 적용을 해줄 건데 자 x제곱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먼저 묶어주죠. 그래서 -1이 붙어있으니까 여기 1차항까지 -1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x제곱 -6x 이렇게 될 거고 반의 제곱이 9죠. 그죠? 그래서 9를 더하고 빼주고 가로 닫고 맨 끝에 더하기 1 붙여준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에 x-3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9 더하기니까 여기는 플러스 10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x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한 녀석이야?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나올 거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이렇게 이제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대칭축을 그려주라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대칭축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요게 x가 얼마일 때야? x가 3일 때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요 범위를 이제 표현해 주라 그랬어요. 자 3부터 0은 3부터 왼쪽으로 몇 칸? 3칸 간 거야. 1칸, 2칸, 3칸 가서 한 여기쯤에 x는 0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는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거죠. 여기쯤에 지금 x는 4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요점부터 요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0, 얼마요? 0,1이 되고 자 요 꼭지점의 좌표는 3,10이고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4 대입시켜주면 9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 y값이 어떻게 변하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갔다가 9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10이 되고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y의 범위로 표현해주면 y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구나? 1부터 10까지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자, 여기 고1 때 배웠던 건데, 자, 이 녀석이 이제 지수함수의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2학년 때 결합돼서 나온 것들이 보통 문제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놔야 되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2차 함수의 최대치 찾는 걸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해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다 이해됐죠? 자, 어떻게 한다? 먼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완전히 변형을 해주고, 점선으로 그래프 그려주고, 대칭축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y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요런 단계를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우리 거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몇 번 문제를 한번 볼 거냐? 21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21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 거기 21번의 지수 부분을 잘 봅시다. 21번 문제가 2의 몇 제곱하고 나인데 그 몇 제곱에 해당되는 게 지금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돼 있어요. 2차식으로 돼 있죠. 그죠? 네. 그 부분이 지금 x에 대한 2차식으로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y는 2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선생님이 일부러 1번 예제를 지금 숫자를 맞춰 쓴 건데,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지수 부분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지수 부분이 2차식이라서 굉장히 복잡해 보여.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간단하게 하나의 문자인 t로 일단 취급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자는 얘기예요. 좀 복잡하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내가 t라고 이렇게 이제 치환을 시키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 요 아까 전에 예를 든 거에서 y가 들어갈 자리를 t로 그냥 바꾼 거에 불과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y가 들어갈 자리를 t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t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 작업을 y 자리에 t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요 y의 범위가 뭐의 범위로 바뀌겠어? t의 범위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y를 t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t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놓고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t를 이제 y처럼 생각해서 t의 범위를 찾아보면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럼 주어진 이 녀석은 그냥 y는 2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3까지 변하는 요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t값이 작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 t값이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의 세제곱 8이 될 거다. 요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생략을 좀 했는데, 자, 요 생략된 부분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생략된 부분이 지금 이 녀석을 써먹어 줘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t가 x에 대한 몇 차 함수구나? 2차 함수구나.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먼저 찾아서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치환시켜가지고, 그럼 얘는 y는 2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밑에 거 가지고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22번 가지고 연습 한 번 해볼게. 자, 22번 문제를 보면은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지수 부분이 이제 여기 3의 몇 제곱하고 했는데 지수 부분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2차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냥 하나의 문자인 t로 일단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t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할 때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완전제곱식 변형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면 x-1의 제곱에다가 빼기 4 이렇게 이제 써준 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여기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1까지 완전제곱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 2단계에서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려야 했어요. 자, x제곱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칭축을 표현을 해주고요. 대칭축을 표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3까지 해당되는 범위를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1부터 왼쪽으로 두 칸 간 거야. 그래서 한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자, 플러스 3은 1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쯤에 x는 3이 있을 텐데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점부터 만나는 점까지 이어주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3이 한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점들을 계산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0 나오죠.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꼭지점은 1,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 역시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y값이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y값이 아니라 선생님이 많이 실수했네. y값이 아니라 t값이에요. t값. t는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이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0까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아까 전에 생각했던 y를 t로 바꿔서 생각한 거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3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인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 밑이 3이니까 1보다 큰 숫자잖아. 그럼 t값이 크면 커지고 t값이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t자리에 0 대입했을 때 1, 요 녀석이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t자리에다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3의 마이너스 4제곱 요거는 81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다.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건지 이해됐죠? 네. 자, 이제 조금 이따가 연습할 시간 줄 테니까 조금 이따가 그 밑에 문제들 조금 더 연습해보고 자, 이제 옆에 있는 유형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갑시다. 자,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26번 문제. 자, 이번에는 문제가 약간 달라졌어.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시다. 자, y는 3의 2x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x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얘는 지금 지수함수가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두 개가 보이거든. 자, 근데 똑같이 보니까 3의 x제곱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치환을 시켜줄 수 있는 형태야. 자, 잘 봅시다. 3의 2x제곱이라는 녀석. 자, 이 3의 2x제곱이라는 녀석은 지수법칙을 써주면은 얘는 3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2x를 분리해가지고 x 곱하기 2로 이제 써주면 되잖아. 그지? 예.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3의 x제곱이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지. 그지? 자, 똑같은 형태가 몇 번 반복되면은 선생님이 뭐 해주라 그랬어요? 치환을 해주라 그랬어요. 아, 따라서 이 문제는 치환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 문제는 3의 x제곱을 내가 이제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y가 t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가 t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t 더하기 3이라는 t에 관한 몇 참수? 2참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치환할 때가 문제인데 치환을 했을 때 x값이 범위가 있으니까 t값도 범위가 생기게 되거든. 이 빨간색 부분이 중요해요. 자, x가 0부터 1까지 변하니까 t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겠어요? x자리 0 대입하면 1이니까 1이 제일 작을 때고 x자리 1 대입하면은 3의 1제곱은 3이니까 t값은 3이 제일 클 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일 때까지 1부터 3일 때까지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면 어떻게 돼요? t-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대칭축 t는 1일 때 그려주고 자, 범위를 생각해주면 t는 1일 때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t는 3일 때까지면 t는 3은 한 여기쯤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y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2였고 요 점의 좌표는 3, 얼마가 되나? 3,6이죠. 자, 그래서 이 y값이 2부터 6까지 변하게 되니까 따라서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y의 최대값은 여기 6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최소값은 2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이제 똑같이 이차함수를 다루는 거지만 어디에 2차식 형태가 나오냐가 다른 거야.
얘는 여기 지수 부분을 먼저 이제 지수 부분을 t로 치환시켜 놓고 이 t 값의 범위를 찾고 지수 함수에다 대입시킬 거고 얘는 지수 함수를 먼저 치환시켜 가지고 t 값의 범위를 찾고 대입시켰더니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요게 좀 어려운 거니까 57쪽에 있는 안푼 문제들을 먼저 한번 쫙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안푼 문제들 좀 푸는 시간 가지자.